다음은 본격적인 법문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때 이제 국뽕을 좀 여러분한테 좀 뿜어드려서 약간 진정을 시켜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문정부 4년 반에 대한 외신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을까요? 외신이 본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책임 있는 중견국,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중재자, 국제 질서를 선도할 만한 역량 갖춘 선진국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재 연간 외신 보도는 10년 전 9,010건보다 10배 넘게 증가했고,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의 보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여러분. 정신이 없다. 되게 게시판이 댓글 읽지 마, 멀미나. 아니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네. 저도 지금 저희 방송이 생긴 지워야 되는데 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진짜 저희 방송이 생긴 이후로 천천히 이 정도 욕해주세요. 속도로 이게 올라가. 내가 이거는 진짜 그 슬롯머신 땡겨본 이후로 이러한 속도감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욕은 네. 천천히 여러분 제가 저 차단할 욕을 수 있게. 지우려고요? 네. 여러분 욕을 저거 지울 수 천천히. 있게 네. 천천히 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큰일 났네. 근데 이게 이제 이러한 거를 두 가지로 일단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의도가 있는 기사입니다. 근데 외신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신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외신을 조정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발휘하려 그러면 뭐 미국이나 중국 정도 또는 그 정도의 국력이라든지 기존에 깔아놓은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게 가능했으면 우리가 외신한테서 늘 좋은 소리만 듣고 그거 갖고 정치했겠지만, 아니, 우리나라는 외신도 다 철수한 나라예요. 외신이 조정 가능했으면 국내 기레기들을 그따구로 내버려 그럼. 두겠냐고. 근데 5년 전에 4년 반 전에 우리 문정부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신남방 정책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세안 10가국 방문을 처음부터 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 안 가고 왜 저기부터 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난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4년 반이 지난 지금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이 얘기를 미국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국제 외신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마만큼의 중재자이고 중견국이고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 신남방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 신남방 국가를 포함해서 한국을 언급하는 기사가 10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10배. 어마어마한 폭증인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치 외교 경제적인 유대 관계가 깊어지고 커졌으며 그들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기대치와 의존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은 지금 전 세계가 새로운 공장이나 새로운 시장으로 다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미 중국이 가 있고요. 화교 잡아가 있고, 일본이 오래전부터 침투를 했고, 미국도 거기에다 신경을 쓰는 텃밭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몇 년이 뭐야? 한 40년을 처발랐다니까. 맞다. 돈을. 2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전범국이 돼서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면서도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맞아요. 나라들을 가갖고 침공을 해놓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내가 니들을 독립시켜줬어. 그렇죠. 니들을 영국 손에서 프랑스 손에서 풀어준 게 일본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본을 투여해갖고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국가들의 경제력을 사실상 장악했어요. 자동차의 90%, 97%, 수입되는 원목 수입이나 이런 원자재 수입의 80%, 그 이외에 수없이 많은 일본산 제품들이 그 나라들을 다 휩쓸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인도네시아를 봤던 그 나라의 1위를 차지했던 일본 상품들을 5년 만에 싹 밀어낸 게 한국 상품들이야. 심지어 사실은 더 큰 건 문화적으로 한국 문화 자체가 트렌드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일본 입장에서는 더 짜증이 나고 더 화가 날 거야. 실질적으로 2, 3년 전부터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현대차가 1위고, 인도에서도 현대차가 1위에요. 베트남에서도 한국차가 1위인 거고요. 이러한 한국 산업과 이러한 한국 기업들, 국가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지는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왜 지금 외신을 통해서 대평가가 되고 있냐는 거죠.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새로운 한국 중심의 공급망 국가 체계 또는 늘 말씀하시는 공급망 무역 연합 같은 거에 초기 단계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하고 공급망을 재편을 해가지고 한국 기업과 또는 한국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현재 공장을 늘릴 거고요. 거기서 공급되는 수많은 원자재들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들을 한국과 미국이 차지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쪽 지역을 노리고 있던 유럽을 견제하고 일본을 몰아내고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먼저 자랑을 했어야 되지만 관심이 없잖아요. 국내 언론들은. 국내 언론들은 돈을 줘도 이런 걸 안 써주니까 외국의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언론 보도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 이후에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계승되면 이재명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한민국의 공업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걸 위해서는 통일 한반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북한 전역을 개성공단화하는 겁니다. 한국의 제조기술과 북한의 싼 노동력 그리고 미국의 영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전부 다 독점을 하고 그걸 통해 갖고 중국이 할 수 있었던 최소 중국이 미국에서 점하고 있었던 압도적인 생산 점유율 소비재 생산 점유율들을 한국 쪽으로 몰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양 산업으로 버려놨던 피혁, 신발, 의류, 섬유 이런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맞아. 사출 이런 경공업 제품들과 생필품용에 대한 경쟁력들이 무궁무진하게 올라옵니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제품들 몽땅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죠. 그 이후에는 메이드 인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렇죠. 그 공급망이 이제는 한국으로 옮겨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나라 임금 체계 안에서는 이거를 커버할 수가 없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늘어난 공급 능력과 경제 영토 자체는 앞으로 통일 한반도가 생겨나게 되면 진짜 기존의 만주 지역이나 몽골 지역 러시아 영토의 일부까지도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커져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자 이러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중심이 돼야 되나. 근데 이미 미국, 일본은 그런 거 많이 갖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 왜냐면 너무 많이 털렸거든. 그렇죠. 이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야 니네들 우리 기름이랑 목재는 80%씩 갖고 가면서 왜 그 흔한 자동차 공장 하나를 안 지어주냐 그렇게 얘기할 때 니네는 역량이 안 돼. 그냥 주는 대로 사다 써. 그러면서 자동차를 97%를 팔고 그 나라에 있는 나무나 고무를 맞아. 독점적으로 갖다가 팔아먹었거든. 그리고 그 나라 환경 다 훼손하고 살고 있던 원주민들 다 쫓아내면서 벌목하고 나라 환경까지도 다 엉망으로 만들고 네. 그런 것들을 후발주자로 참여해서 정말 도덕적으로 또 상호 존중에 의한 상호 이익을 만들어내가면서 꾸준하게 유지해왔던 대한민국의 노력이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방역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의 국가 생산망, 공급망 유통이 한국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치면 우리는 중국이랑 일본이랑 손을 끊고 한국에 올인하겠습니다 하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국가가 가장 강한 국가인 거고 문화가 강한 국가가 가장 강한 국가거든요.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도 천재였어. 어떻게 다 그걸 그걸 어떻게 미리 생각을 하셨지? 예상하셨을까? 난 생각도 못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더 참 이게 삶이라는 게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구 선생님 그 문화강국 말씀하셨던 걸 또 되게 희한한 게 후손들이 계속 기억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말이 묻혔을 수도 있잖아. 그때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근데 발현되는지 뭔 몰랐어. 소리인지도 모르었을 거 아니야. 모르는데 뭔 그 소리인지. 말은 계속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뭐 대장금으로 히트치고 무슨 그 케이팝, 힙합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한계를 몰랐어. 상상은 못했죠. 근데 지금은 모든 한국의 모든 문화에 대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아니야. 아줌마들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전 세계의 젊은이들부터 이 팬덤이 유지돼 갖고 만들어지고 커져가고 있는 거잖아. 저기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해요. 왜 그러세요? 솔직히 겨울 연가는 다 일본 아줌마들이 다 한 거잖아. 아가씨들이 아니고. 네. 농담이었어요, 여러분. 나 갑자기 또 이걸로 욕 먹을래. 네. 아무튼 듣는 40대 후반 기분 좀 그렇거든요. 네. 예. 아무튼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단순한 위상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 외교적인 효과로 나타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이미 미국이 뒤에서 이와 같은 뒷수습을 하고 있다. 이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한반도의 통일 또는 북한에 대한 경제 교류 그리고 앞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 공급망 구축이 빨라진다. 1, 2년 안에 반드시 된다라는 선언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송 작가님의 얘기가 여러분 있잖아요. 처음 딱 들으면은 저는 처음에 송 작가님 얘기를 들었을 때 뭐지? 정말 와닿지 않는 얘기들이었어.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때 이제 국제 뉴스를 한다 그랬고 그때 내가 해설하는 국제 뉴스는 정말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전망이었으니까 맞아요. 당연히 그때는 이상한 눈으로 이 양반 뭐지라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몇 년이 지나니까 이분이 했던 말씀이 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방송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는 나한테서 들은 얘기를 어디 가서 안 했어요. 못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왜? 너는 왜 거기 못하지가 들어오래? 어느 정도 지나니까 떳떳하게 가서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주변에 있는 PD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 해도 돼요 할 때 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송 작가님이 얘기하실 때 계속 제가 기사를 찾거든요. 뭐라도 나오는 걸로 찾아야 된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뭔 얘기 던지잖아요. 그럼 계속 대본에 찾고 없는 있어요. 얘기라 막 검색을 하고 있어요, 둘이. 계속 찾고 있어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대본을 보기 위해서 그걸 찾는 게 아닙니다.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옆에서 저러고 있는 근데 거예요. 어딘가에서 또 나와 또. 네. 희한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일단 기억을 해놔야 돼요. 기억을 해놓으면은 그게 몇 년이 지나서 눈으로 확인이 돼요. 실제로 정말 저는 제일 그 근래에 송 작가님 진짜 어떻게 알았지라고 탄식했던 게 뭐냐면 공유경제와 관련해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가 팟캐스트 제가 그냥 진행자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이 컨셉으로 팟캐스트 할 때인데 송 작가님 막 중국의 그 공유경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막 많은 보도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송 작가님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온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잠깐 배달했다가 나 직업 딴 거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정말 어떤 느낌인지 와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배민 커넥터 네. 배민 쿠팡 다 그런 분들이 그런 일하시잖아. 분들이 일하시잖아요. 어. 나는 보면서 이분 뭐지? 최근에 또 한 번 정말 예 대단하십니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배민을 차렸어야 돼요, 사실은. 아, 또 아니에요. 이렇게. 그건 아니 저기요? 어떤 식으로도 뒤로- 망했을 것 네. 같은데. 송 작가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방송만 하시는 게 제일 성공적입니다. 방송도 기획하지 말고 방송만 하시는 거. 그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PD 하지 마세요. 그냥 방송만 여러분 하세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업 제안들이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니요. 이러한 사업 제안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도 계속해 나갈 것을 우리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고 싶어요. 난 직원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요 얘기는 나중에 이제 넘어가시죠. 그 사내 방송에서 해보도록 하고요.